네,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일단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의 개성이 정말 너무나 다양한데 그만큼 취업 시장은 다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사님. 맞습니다. 예. 남다른 개성을 가진 구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잘 녹아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개성이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는 X 같은 성격이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무조건 자신이 고쳐야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자신의 색깔, 그죠? 요즘에 이제 그런 자신의 색깔이 좀 독특하거나 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색깔이 있는 그런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내가 어떤 색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색인지. 근데 제가 학생들이나 구직자분들 상담하다 보면 자신이 특성이 있다는 건 아는데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그런 때 대처할 때 그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느낌이나 자기 그냥 감정대로 네, 가다 보면은 면접이나 또 그런 구직 관련된 채용 전형에서 네.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색깔이 있는 건 좋은데 어떤 색깔인지 객관적으로 나의 색깔을 좀 알고 그걸 알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취업 준비를 할 때 본인의 업종이나 또 뭐 기업의 또 특정 기업 문화라든지 또 직무의 특성에 나의 색깔이 잘 맞을지를 보고 네. 거기에 좀 더 맞다고 생각되는 곳에 좀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사실 IT 업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그 사업 자체가 부드럽고 좀 일반적인 그 정형적인 것보다 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데서는 막 염색하고 다니는 개발자분도 계시고 허용이 실제로 됐죠, 어느 복장 정도. 같은 건 자유롭거든요. 어.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무슨 뭐 정유업이라든지 뭐 화학 업종, 전통적인 뭐 그런 좀 보수적인 업종에서 그런 혹시라도 행태를 하면은 그쵸. 굉장히 개념이 없는 걸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일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특성에 맞는 또 업종이나 또 회사 기업문을 찾아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남다른 개성 있는 분들 어떻게 취업 시장에 좀 녹아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사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그 개성을 잘 살려가지고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을 이제 잘 돌아다녀 보시면 그 개성을 또 받아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찾아가지고 공략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이 개성이 너무 튄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무마시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의 개성이 이런 게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 개성만큼 실력이 있음을 먼저 어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취업 고민 사연,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취업 고민 사연들 2부에서 해결해 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취업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아래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아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온 첫 번째 고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사연 첫 번째입니다. 올해 2년제 대학교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한 22살 여자입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예체능을 준비하다가 잘 되지 않아 정시에 전문대를 넣고 입학했습니다. 입학 후 호텔 경영은 배워보니까 적성이 맞는 것 같은데 도통 흥미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으로 전공을 살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지난 2월에 졸업을 한 이후 지금까지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토익 학원만 다닌다는 겁니다. 사실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진로 상담을 받아본 적도 있는데 제가 사람 대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격도 활동적이라 추천 직업으로 커플 매니저, 웨딩 컨설턴트, 파티 플래너, 인사 관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준비를 할까 하는데 주변에 커플 매니저 하고 싶다고 말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슨 커플 매니저냐고 커플 매니저는 나이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비웃네요. 또 실적을 올려야 하는 거라 잘못하면 박봉이라고도 하고 정말 커플 매니저는 제 나이에 하기에는 좀 그런가요? 그리고 또 사람 관리하는 일인 HR 쪽에서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쪽은 대부분 4년제 이상 학위와 높은 스펙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까요? 아, 정말 뭘 준비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명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좀 만류를 하는 상황이고 네. 이분에게 좀 어떤 조언 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분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자면 졸업하시고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토익 공부 막연히 하다 보면 취업이 되겠지. 또 그러면서 카페 알바를 용돈벌이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상담을 받아보셨을 때 심리 검사를 한 결과 내가 이런 흥미 분야가 뭐 서비스 직군이나 뭐 사람 좋아하는 이유만으로 이런 직업군이 이렇게 추천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내가 전혀 생소한
순간 알지 못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나?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커플 매니저나 웨딩 컨설턴트나 그 직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이거를 할 만한 일인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네.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건 아니야. 뭐 연봉이 박봉이래. 또 그리고 되게 힘들대. 이런 것만으로도 그냥 제외를 시킨다기보다는 그게 정말 나한테 할 만한 일인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좀 더 겸허하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네. 통해 가지고 내가 직업을 갈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원한다면 처음에 이제 뭐 동반되는 여러 어려움 따위는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 매니저 외에 인사관리 직무도 좀 본인과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예, 인사 관리는 뭐 좀 본인 말씀하신 것처럼 커플 매니저나 그런 그 일반 사람들 그냥 그 대하는 직무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있죠. 네. 지금 아마 스스로도 많이 좀 알아보셔서 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사는 뭐 경영관리 직군의 대표적인 직무라고 할 수 있고 뭐 채용, 평가, 보상, 여러 가지 뭐 인사 기획 같은 또 교육 같은 업무들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은 뭐 인사 업무 특성상 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 체계가 갖추어진 그런 중소기업 이상의 회사에서는 보통 4년제 대졸자를 선호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아예 굳이 뭐 채용곡을 아마 보시면은 거의 뭐 대졸자 4년제 대졸자 이상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뭐 채용 인사 업무 자체가 사실 채용 인원이 많지 않고 또 채용 업무 특성상 좀 학력을 좀 보는 편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이분은 지금 상황에서 네. 본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드시고요. 다만 소기업, 작은 회사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학력에 대해서 조금은 덜 이제 보는 편이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채용의 기회가 취업 기회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소기업은 직원 수가 뭐 저희가 소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뭐 한 10명이나 뭐 많으면 뭐 20명 정도 되는 기업을 네. 얘기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체계적인 전문적인 인사 업무 자체가 힘들죠. 없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맞아요.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 네. 업무가 직원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좀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라서 소기업의 특성은 사실 인사팀이 있다기보다는 관리팀이나 네. 총무팀 같은 데서 부수적으로 아니면 격리팀 그런 데서 그냥 직원 한 명이 부수적으로 인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분이 또 희망하는 그런 사실 전문적인 인사 업무를 소기업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 2년제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학력적으로 지원 요건을 갖추시려면 일단 편입을 하셔서 네. 4년제 학력을 갖추시는 게 좋고요. 다만 좋은 긍정적인 부분 한 분 말씀드리면 경영학과, 이제 호텔 경영을 하셨기 때문에 경영학과 관련 전공을 하셨으니까 편입을 경영학 쪽으로 하시면은 네. 그래도 좀 뭔가 지원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지금 상태로는 지원이 조금 어려울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학력 수준을 요구를 하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 자격 조건에서 미달이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갖추기 위한 뭔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호텔 안에서도 인사관리 업무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내가 이거를 전공 아예 버린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이것들을 조금 더 연결고리를 지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밖에 이제 뭐 인력 파견 업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인력들을 채용하고 파견하는 그런 업무를 인사관리 일부 업무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2년제라고 하면은 꼭 4년제로 요구하지 않는 수준의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알고 있는 HR에 깊이 있게 뭐 성과 보상하고 평가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신상희 인사님께서 말씀하신 학력 수준을 갖추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측면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놓고 그리고 도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력적인 측면에서 내가 차근차근 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진짜로 내가 인사관리 업무를 잘 맞을까도 한 번쯤 경험해보시고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이 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쵸? 좀 우선순위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익도 그냥 막연히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좀 우선시 돼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토익을 공부하는 게 취업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냥 하는
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나는 몇 점을 받을 거야라고 하는 목표치가 있어야 그게 이제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그 점수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막연하게 500점인데 나는 뭐 만점을 받을 거야라고 해서 막 뭐 1년씩 뭐 2년씩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토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거 스펙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목표치를 먼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토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점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인사든 서비스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어 실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토익을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플 매니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변에서 너 나이가 너무 어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셨어요. 신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볼 때 지금 주변에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주변 얘기가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예. 일단 뭐 다른 걸 떠나서 직업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커플 매니저분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 아니면 또 정년기가 지난 분들의 그런 혼사를 또 맺어주는 또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고객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 업무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어린 나이시고 또 어린 나이에 뭐 본인이 또 지금 그 결혼하신 상태라고 하면은 기혼이시라고 하면 그래도 그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주변의 우려가 저도 네. 뭐 공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직업적으로 사실은 커플 매니저나 뭐 웨딩 플래너 이런 직업들이 회사의 그런 편차가 좀 크고요. 사실은 대규모 회사보다는 광고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소규모 회사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그 직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정규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사실은요. 또 급여 체계도 뭐 박봉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실적급 자체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 실적을 많이 못 내면은 못 볼 수도 있네요. 예, 급여가 거의 뭐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직업들의 특성이 또 어느 정도 본인 영업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뭐 내가 커플 매니저 됐다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가 오면은 혼자만 맺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또 그죠? 뭐 고객이 잘 안 올 때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영업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적극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피상적인 뭐 나 사람들 뭐 솔로들을 엮어줘서 내가 뭐 그럼 되게 가치가 있겠다. 이거는 좀 저도 좀 많이 주의를 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상담 시에 근데 연령 같은 것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이 커플 매니저로 뭐 이런 이야기가 추천 직업으로 들렸다라는 거 치면은 맞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왜냐하면 고객 자체가 지금 예상된 연령대가 사실은 거의 이제 30대 분들일 거야. 20대 분들이 커플 매니저한테 통해서 이렇게 중매 요구하는 경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고객이 자기보다 지금 나이가 최소 거의 뭐 10살 정도, 10살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또 저분이 커플 매니저분이 저분이 뭐 뭘 아시나? 그런 느낌이 들 그럴 수도 수 있겠네요. 있죠. 예. 사실은 그런 면에서도 좀 분리하기가 쉽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상담 의뢰자분께서 저희가 해드린 따뜻한 잔소리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고민 상담 내용 서진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인터넷에 올라온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2012년 제대 후 계속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내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나 CJ, 물론 대기업을 목표로 서비스직군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 CJV에서 4개월 정도 일하면서 인정을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 학벌이나 학점이 별로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삼성은 학벌은 그다지 비중이 크지 않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여태까지 한심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돼 지금부터라도 닥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한심하게 산 게 후회된다. 예.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의지는 강합니다. 그러나 네.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일단 이분은 직접 본인이 아르바이트 그것도 장기로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현장 경험이 있으면서 본인이 적성이 맞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상태이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제일 이제 좋게 보는 거는 회사로부터 직접 일하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천직이 될 수 있는 정말로 예, 자신의 최적의 직업을 찾을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심히 좀 도전하시면 좋겠고요. 네. 다만 제가 좀 의아한 건 삼성이 학벌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거는 도대체 삼성이 어느 계열사를 지금 의미하시는 건지 그러게요. 조금 그 걱정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 에버랜드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으로 그 편입이 돼서 이름이 네. 바뀌었는데요. 아마 그쪽이 뭐 서비스 관련된 쪽은 뭐 그쪽이니까 그쪽 뜻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또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CJ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장에서 뭐 극장이라든지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설 같은데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그 직업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어떤 경험적인 측면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요. 사실 학력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학력만 좋은 사람이 현장에서 그죠? 고객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고객 관련 업무를 할 때는 괜히 또 불필요하게 본인이 콧대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학벌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하다는 건 맞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 그런 품성이나 성실성, 또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네. 기본적인 인성적인 측면, 또 뭐 필요하면 또 깔끔한 외모 같은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본인 경험에서 실제로 내 강점으로 그 활용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잘 그 어필하시면은 제가 볼 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으신 그런 취업 지금 전략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좀 추천하시겠어요? 어쨌든 또 이제 좀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업종에 따라 서비스업도 업종 특성에 따라 조금 직무 세부적인 직무의 차이가 또 어떤 그 문화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유통업이냐 호텔업이냐 또 뭐 관광업이냐 등 세부 사업에 따른 특성을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신에게 잘 맞는 업종이 무엇일지 지금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외국어. 뭐 어쩔 수 없이 또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흥미적성이 잘 맞으시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이제 장기적인 커리어를 볼 때 좀 성공을 하셔야 되니까 외국어 능력이 좀 더 출중하다고 하면은 특히나 대기업 같은 데 지원하실 때는 네. 굉장히 좀 유리한 뭐 그런 좀 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최현정 컨설턴트께서는 이분 좀 어떤 느낌으로 비춰지나요? 일단은 이분이 학벌, 학점에 대한 콤플렉스가 엄청 강하신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현장 경험이 있어서 좋은 평가 받았다라는 거에 서비스 직군에도 목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벌이 낮고 학점 관리를 안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 되면 어떡하냐. 나는 최고의 기업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에 두려움과 불안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콤플렉스도 스스로 극복을 해야지만 최고의 기업에서 본인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떨쳐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장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은 그 성과 자체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심하게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를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굉장히 좋은데 네. 반드시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셔야만 할 것 같고요. 또 그런 학벌이나 학점 상관없이 또 취업이 성공한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명 중에 1명이다 혹은 1000명 중에 1명이다라고 하면 그 1명이 본인이 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게 내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떨어진 게 내 학벌 때문이야 혹은 학점 때문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를 분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개월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 얻은 거 사실 다른 사람도 그런 정도의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내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히 본인이 고민하셔가지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공교롭게도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연들이 좀 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서비스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서비스직에 보통 관심 많은 이제 그 구직자분들 보면은 네. 좀 성향이 좀 뭐 착하다 할지 아니면 이제 뭐 남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좀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기업에서 어떤 제공한 서비스직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죠?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주고 베풀고 싶은 사람한테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요즘에 또 그런 뭐 블랙 컨슈머, 네. 그죠? 아니면 정말로 예, 막장 그런 고객들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감성적으로만 이렇게 좀 서비스업에 종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의외로 또 들어가서 이렇게 괜히 직업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또 좀 후회를 하는 경우도 녹록지 가끔 않군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서비스직에 정말 천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감성과 이성이 좀 조화로운 분들. 그중에 약간 감성이 한 60에서 70 정도. 다만 내가 또 40%는 이성이 필요할 때 이성적으로 또 고객을 네.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냉정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좀 조화로운 본인 성향을 좀 확인하고 이쪽에 또 투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현정 쌤께서도 서비스직 희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팁을 한번 주실까요? 저는 서비스직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서비스를 잘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셔서 직무 목표를 가져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함으로써 성과를 이제 평가받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진짜 정직원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져갔을 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러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도전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무래도 서비스 직군은 고객을 계속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 노동이 굉장히 많은 직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롱런하기 위해서라도 내 감정 노동
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한다던가 체력 관리 너무나도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나서 내가 진짜 이 고객을 상대로 해서 오랫동안 내가 고객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네, 업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고객 서비스 전문가라는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반드시 취업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해드린 따뜻한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취업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잔소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고요. 오늘 이 시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잔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네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또 방송과 관련된 정보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worktv.or.kr 들러주셔서 다시 보기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변하지 않는 잔매거진의 매력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보다 내일 더 재밌어질 잔매거진,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힘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의 잔매거진은 계속됩니다. 쭉 쭉.